안녕하십니까. 합격신학 국어 양철식 선생님입니다. 오늘 고전 운문문학 고대가요이죠. 정업사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고대가요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가요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처음 우리 민족이 생기고 신라시대 때까지의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읽었습니다. 어이구, 예,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고대가요에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층이 이제 대개 향가이죠. 이 향가가 가장 많이 다뤄집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뭐 이런 작품들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고조선 때부터 시작돼서 뭐 황조가라는 작품도 고구려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업사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 뭐 공무도화가 뭐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가라는 작품 뭐 이런 거, 구지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대가요에 속하죠. 향가로서는 뭐 제망매가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대가요는 말 그대로 구전됐던 작품이다 보니까 대체로 산문문학인 설화와 함께 운문이 같이 실려있는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아직 산문과 운문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업사란 것은 정업이란 게 오늘날에도 지명이지만 전라도 지방에 있습니다. 백제가요죠. 백제. 지도로 보시면 백제 땅이죠.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전해지는 작품 중에는 유일합니다. 백제가요라고는 정업사 한 작품 있죠. 이 작품이 형식상이나 내용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고전 문학을 해석해 가는데 필요한 어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을 선정을 했고요. 이 작품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전 문학, 고대가요에 대한 얘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작품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전편이에요. 달아 높이곰 도다사 머리곰 비초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달이란 것은 오늘날 달이 되죠. 자, 이 아래아자 쓰임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아라고 하죠. 아래쪽에 찍는다 그래서 아래아라 합니다. 우편에 찍게 되는데 아래아는 이 점이 아래쪽에 찍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음절에서는 현재 첫 번째 음절에서는 그대로 아라고 오늘날 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상음절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먼저 아시고 들어가면 다른 작품 이해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읽을 때 도움이 되니까요. 단 어떨 때요? 복합어거나 한자어의 경우에는 무조건 아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달은 하늘에 높이 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달의 의미를 광명의 존재고요. 좀 더 읽어보시면 이 달에게 뭔가 자꾸 기원을 해요. 그러니까 기원의 대상이다. 또는 이렇게 기원하는 걸 보고 우리는 주술이라고 해서 주술의 대상이다. 뭔가 기원을 하고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높이곰 도다사라고 됐습니다. 자, 높이란 말은 오늘날로 보면 뭐겠습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연철된 걸 분철을 시키면 피읍이 밑으로 내려가죠. 높이라고 됩니다. 곰은 강세전미사입니다. 강세전미사죠. 그러니까 강조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높이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연철이 많아요. 이어적기죠. 연철이란 말은 이어적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분철이 많기 때문에 분철로 끊어적기죠. 끊어적기로 하시면 해석에 도움이 된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엔 그러면 연철적기는 꽃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오늘날은 치읓을 내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꽃이 이렇게 명사와 조사를 구별해 적으시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귿이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내려가죠. 그러면
이거는 아는 이렇게 도다. 셔 이중모음인데 단모음화 되고요. 오늘 음중모음으로 도다서. 다라 비높이 도다서. 어기야 영구입니다. 영구. 그러니까 뭐 감탄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건 강세전미사까지 합치면 멀리 정도로 해석하셔. 비춰오시라. 비춰달라는 얘기죠. 달아 멀리 비춰달라. 요 부분이 뭐예요? 후렴구 부분입니다. 자, 후렴구 부분을 다 합쳐놓겠습니다. 이건 다 후렴구죠. 그래서 후렴구를 제외하고 나면 몇 줄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조에서 초장, 이건 중장, 이건 종장 이런 형식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바로 후렴구를 제외하면 어디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까? 시조의 3장 체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더 전에 백제 노래니까요. 시조 고려 중엽에 나타나니까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저제란 말은 암기하셔야 될 이제 이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에 자, 여러 신고요 여다란 말, 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여다 또는 내다라는 단어인데 활용하죠. 여고, 연이, 여며, 열비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의미는요. 살다 또는 가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가다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가 계신가요? 자, 이거를 보면 자, 화자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누구로 예측됩니까? 남편이 행상 가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자는 어느 행상의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작품에 보시면 어느 행상의 아내다. 남편이 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화자는 어느 행상의 아내일 것이다. 증대,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그러면 증대란 말은요. 진 곳을 얘기합니다. 진 곳, 물기 있는 곳 이런 뜻이죠. 의역을 하면 위험한 곳, 또 유혹이 있는 곳, 내 남편을 유혹할 만한 곳, 뭐 기생집, 술집, 노점빵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드데이 열세라, 리얼세라. 자, 요 어미는 뭡니까? 리얼세라라고 하는 것은 흰색으로 바꿀게요. 자, 리얼세라는 바로 뭐냐? 뭐뭐 할까봐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 곳을 디딜까봐 두렵다. 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또 나와요. 점그럴세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디딜까봐 두렵다. 이건 저물까봐 두렵다. 날이 저물까봐 두렵다. 이거 오늘날에도 쓰죠. 바람이 불까봐 두렵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잖아. 자, 이 진대란 말은 위에 있는 달이라는 단어와는 상반, 대비되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이라면 이거 뭐예요? 위험한 것 또는 어두운 곳.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디딜까 두렵다. 뭐 하고 있어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죠. 남편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위험에 빠질까 걱정하는 거죠. 언어이다, 이게 다 후려고 생략했습니다. 언어이다 놓고시라, 이거 지물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더 편할 겁니다. 어느 곳에라도 짐을 놓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시라는 말도 사실은 화자가 어느 행상의 아내일 거란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으로 놓아두세요. 어기야,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다. 이 내는, 자, 쭉 빼보겠습니다. 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임이죠. 즉, 남편을 의미하는 거죠. 남편이 가는 곳, 그러니까 귀갓길이죠. 귀가하는 길이 저물까봐 두렵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화자 자신이에요. 자, 마중 나가는 길이 저물까봐 두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옛날에는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자, 한마음 한몸이다. 그러니까 나일 수도 있고 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마중길이냐 귀갓길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타당하겠죠.
자, 전반적으로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남편이 귀가하는 길이 좀 위험하지 않도록 해달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꼭 암기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제가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리얼세라는 어미, 뭐 말까 두렵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진대, 진곳, 달, 광명. 이 달은 바로 광명의 대상이자 기원의 대상이죠. 주술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첫 번째 아, 두 번째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잘이란 말이 있다 칩시다. 오늘날 이것도 좀 바꿔볼까요? 예, 이거 바꿔보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지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가잘 이렇게 썼다고 하십시다. 첫 번째 음절이니까 뭐예요? 그죠? 자, 이 반치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반치음은 후대에 오면 음가가 소멸됩니다. 아예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죠. 두 번째 음절 가을입니다. 가을.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철 표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자? 분철로 바꿔주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다란 표현도 암기하셔야 될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상당히 많다 그랬습니다. 제가 저제란 말은 시장이란 단어였습니다. 후렴구가 있는데 이 후렴구를 다 빼고 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시조의 종장 3장 체제, 3장 체제와 유지된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부터 할까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본문에서는 그 내용은 다 어둠을 비추는 달에게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백제가요다. 기서결 3단 구성. 이 3단 구성이라서 시조 종장과 시조의 종장이래 자꾸 3장과 관련 있죠.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유일한 백제가요라는 설명했고요. 국문으로 기록되는 가장 오래된 가요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시조의 형식의 연원이다, 근원이 된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하는 문제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후렴구를 제하면 시조의 3장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6줄이기 때문에 6구 형식과도 매우 유사하죠. 국문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이자 현재는 유일한 백제가요이죠. 자, 했던 내용 복습하는 겁니다. 백제가요이고요. 다음 이 작품에서 화자가 소망을 기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달이죠. 자, 어둠과 위험을 의미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진대라고 되어 있었죠. 네, 이거 다 쓰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이 설명한 거 적절치 않은 거 시조 형식의 연원이다. 망부석설화 치술령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요. 치술령, 망부석설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박재가라는 인물이었나고요? 예, 박재상이요. 미안합니다. 박재가래요. 박재상이라는 인물이 임금의 아우를 구하기 위해서 외에 갔다가 자신이 죽고 아우를 구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박재상이 돌아오기를 치술령이라는 곡에서 누가요? 아내가 남편을 한없이 기다리다 뭐가 됩니까? 돌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망부석. 기다릴 망자, 지압이 붙자, 돌석자. 지압이 기다리다 돌된 서로 하죠. 그러니까 남편 기다리고 남편을 걱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3번 유일한 가사가 있는 백제가요. 남편의 무사하기를 바라는 여인 심력 맞고요. 대립적 임시를 통해 맞아요. 갈등상 해소가 틀린 거죠. 이게 앞에 건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스피드하게 빠르게 자 하려고 했더니 시가 더 많이 나왔네요. 자, A와 B의 관계에 다른 것은 찾으려 했습니다. A가 뭐냐면 달, B가 진대. 따라서 대립적 관계이지요. 대조, 대립의 관계다. 1번 급대기는 가라, 알맹이는 남고. 자, 이게 4월도 알맹이 남는데 이게 4월 4.19 혁명의 순수한 넋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술을 토대로 보세요. 가야 될 대상이에요. 남아야 할 대상이에요. 대립적이죠. 예, 맞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문제 푸는 요령 보세요. 내가 이 시를 처음 봤다 하더라도 서술어를 토대로 본다거나 수식어를 토대로 보면 시어의 긍정성이라든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저리도록 생활한 슬퍼도다 저문들길 날이 저물어 가는 거죠. 뭐요?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화자의 처지인데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죠. 자, 그런데 푸른 별은 어디 있어요? 하늘 위에 있죠. 따라서 이건 화자의 처지가 부정적인데 별이라는 걸 보고 살자. 희망을 갖고 살자. 이런 얘기죠. 대립적 맞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혹시 광야라는 편을 보셨는 분은 모르겠으면 이 눈은 뭐요? 일제강점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와 형제 홀로 아득하니 자 이걸 이겨내려는 극복의지라고 볼 수 있죠. 즉 독립의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눈이 내리고 있지만 그 눈을 이겨내는 매화가 어떤 속성을 지녔다고 했습니까? 추운 겨울에 꽃을 피워요. 꽃을 피운다. 그것은 시련 속에도 극복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이것도 그래서 맞는 말을 드리고요. 자,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미를 가질 것 때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겠는가. 그럼 얘들 둘이 같이 있다 이 말이죠. 예? 둘 다 무슨 존재예요? 고독한 존재인데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고독을 좀 이겨내는 그런 존재들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다. 의지하는 관계. 혼자가 아니게 해주는 관계니까 이거는 틀린 겁니다. 유사한 고독을 느끼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하는 거죠. 자, 이 시 박남수의 새라는 시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새는 우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그대로 살아가 가식하지 않는다. 뭐 어떤 거예요? 가식하지 않는 존재예요. 순수한 존재죠. 순수한 존재입니다. 근데 포수는 뭐예요? 한덩이 나무로 순수를 겨냥합니다. 이 순수라고 말하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순수는 바로 새를 겨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상당히 인간 문명, 폭력적 인간 문명입니다. 그죠? 폭력적인 또 파괴적인 인간 문명이에요. 그 인간 문명이 뭐예요? 순수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인간들의 욕망과 순수함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 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오늘 좀 스피드하게 갑시다. 뭐 자꾸 길다고 그래서요.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많아서 계속 길고. 자, A에 대한 토의라 A가 뭐냐면 본문에 보시면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달은 어떤 겁니까? 초월적 대상이다, 광명이다, 그리움이다, 애상감이다, 연인이다, 사랑, 변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달은 기울고 차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따라서 A는 변심한 남편의 마음을 드는 자연물이다. 달한테 기원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남편 아니고요. 순백의 이미지로 애상적 정감을 불러 아니죠. 자, 여기서 확인한다면 자, 그 다음에 남편이 나가는 기다린다. A 남편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아내 자신을 비유한 것도 아니고요. 만물 천지신명과 같은 존재 여기서는 초월적 대상 정도 안 되고 광명, 밝음의 대상이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를 알 수 있다. 천지신명과 같은 존재라는 게 신적인 존재다. 다른 말로 초월적 존재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초월적 존재한테 기원하는 거잖아요. 기원. 예?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작품은 연호랑 세오녀라는 작품과의 비교 감상합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읽어볼게요. 어느 날 연호가 바다에 가서 해조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나타나더니 연호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이것을 본 그 나라 사람들은 이는 범상한 사람이다. 누가 연호가요? 범상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까? 뭐가 나타나서 바위가 얘를 태웠어요. 기이한 일이죠. 연호를 세워 왕으로 삼았대요. 자, 연호의 아내는 세호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상히 여겨 바다가 남편을 찾다가 남편 벗어놓은 신발을 발견했다. 세호가 그 바위에 올라갔더니 바위는 또 전처럼 세호를 싣고 일본으로 갔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놀라 왕에게 사실을 알렸다. 마침내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어 세호는 귀한 어떤 왕비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광채를 잃었다. 왜? 얘들이 떠나니까 해와 달이 광채를 잃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관이 해와 달의 전기가 누구겠습니까? 연호와 세오녀겠죠. 우리 포항과 관련되네요. 자, 내려가서 어제 일본으로 가서 이런 궤변이 생겼습니다. 어렸다 왕이 사절을 보내 두 사람에게 연호 말길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어찌 내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의 비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그걸 갖고 제사 지내봐라. 사자는 비단을 주니 돌아와서 사실대로 구하고 그의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제사 지냈더니 어떻게 보면 해와 달라진가 천과 같이 되었다. 뭐 주술적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1번 가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선지 1번. 이 작품과 복이 모두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 결과가 나타나 있다. 가물과 윗글은 어떻게 됩니까? 극복 결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작품에는 극복 결과가 없고요. 보기는 나옵니다. 극복 결과가 뭐라고 나옵니까? 해와 달의 전기가 다시 나타났다. 이 작품에서는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저물까봐 두렵다란 말로 끝납니다. 저물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야, 안 됐단 말이야? 해결됐으면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머지 볼게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공간적 배경의 변화다. 자, 이 보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선에서 조선이라고 하면 되죠. 우리나라라고 했나요? 여기선 신라죠. 예, 미안합니다. 신라에서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공간 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 작품과 달리라 했으니까 이 작품에는 없죠. 그 맞는 말이고요. 보기 등장인물 모두 자연에 대한 외경심 단어,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외자가 두려울 외자입니다. 공경한다냐. 두려워, 공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구한테 되게 하늘이나 신들에게 느끼는 감정들이죠. 자, 윗글도 보면 외경이라는 것은 공경하는데 달을 공경하죠. 좀 해달라. 예,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늘에다 합니다. 이 작품과 화자 달리 이 작품의 화자와 달리 복이 세우는 대상과의 제외 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찾아 나서죠? 맞잖아요. 근데 이 작품 뭡니까? 찾아 나선 내용은 없어요. 맞는 말이죠. 자, 이 작품의 화자는 기다리는 대상과 복의 연호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다. 연호는 뭐 캐로 나갔다면 해조를 캐로 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이 작품은 행상 나갔다는 말이 있으니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네 번째 문제도 있군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자, 똑같은 문제가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 기억은 뭐라고 되냐면 빛이 오시라, 빛이 오시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대열세라, 드대열세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정선을 파악해라, 류열세라 뭐요?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비춰달라, 부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요? 소망이고 하나는 염려죠. 정답은 4번. 스피드하게 했습니다. 예, 정읍사라는 고대가요 한 작품이었습니다. 차후에도 시간 되는 대로 부지런히 올릴 테니까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조회수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